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산따라 TV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0일 주일입니다. 본 뉴스라고 하는 유튜버죠. 유튜버 본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타라오 박사에게 듣는 워싱턴 현장 소식, 한미일 협력은 왜 안보 생명선인가 라고 하는 강연 영상을 제가 시청했습니다. 이 타라오 박사께서 한 강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하고 제가 준비한 것 약간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강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 가치적 동맹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강의한 이분 타라오 박사님은 미국 공군 예비역 충령이시고요. 북한의 붕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연구소 ICAS 연구원이고 예전에는 미국제전략연구소 CSIS 퍼시픽 포럼 연구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에 있었던 강의인데요. 2019년 9월 24일 미 하원은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했습니다. 9월 24일이니까 오늘이 10월 20일이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9월 24일 미국 하원은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국회의원 엘리엇 엔젤 민주당 뉴욕이 주도했다 합니다. 이분이 주도를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미 하원은 한미일 동맹 그리고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삼국 공조의 중요성과 필수성에 대한 인식을 표명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평양 정권의 위협 등에 대항하는 아시아 지역 안정의 기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이 동맹은 평양 정권,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는 아시아 지역의 안정의 기반이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3자 간 외교적, 안보적 협력을 심화하는 전략을 연구 및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법안 내용입니다. 이 법안 안에 이제 엘리엇 엔젤이라고 하는 이분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그 법안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한미일 동맹이 아시아 지역 안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미일 동맹 관련 법까지 만드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한미일 삼국 동맹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코멘트 할 때 K라고 하는 어떤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동맹에 그 우려가 있었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면, 염려 없이 굳건하다면 이런 법 자체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말이죠. 이 법안에 북한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고 북한이 위협적인 것이라 묘사했습니다. 예, 그 법안 안에 확실히 북한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노스 코리아. 북한이 그 다음에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까지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하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통해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타라 박사님은 말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맹이란 말이 있고 우방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말 중에서 동맹이란 말이 훨씬 더 가까운 사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방은 그저 우방이죠. 그러나 동맹이라는 것은 약속, 조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굳건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관계고 강력한 관계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 관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동맹 관계이다. 적이라는 것은 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상대를 해치거나 말이죠. 상대에게 해를 입히거나 공격할 의도를 가진 그런 상대가 바로 적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에 따른다면 북한은 확실히 우리의 적이죠. 북한은 대한민국을 침략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확실하게 우리 한국의 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아시아에서 미국이 조약을 1대1로 맺은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과 필리핀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필리핀은 미국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미일 동맹이 왜 중요한가? 왜 한미일 동맹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한미일 동맹이 가능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제가 처음 이게 가치적 동맹, 가치 동맹이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세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가치가 같지 아니하면 동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가치. 이 가치 중에는 정치적 가치,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경제체제 또는 정치체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체제는 어떤 것이냐?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liberal democracy 그랬는데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리버럴은 자유민주주의.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은 제가 헌법 전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어요.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건데, 그 주권 행사를 이제 통해서 이제 대표를 뽑아서 하는 것이 바로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 소개할 때 영어로 Republic of Korea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리퍼블릭, 공화국이라는 것은 대표를 뽑아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입법 활동을 하게 하고 또 대통령을 선출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자유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민주주의만 있으면은 이것은 사회민주주의도 가능하죠. 자유가 없어지면.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를 뒷부분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유라는 것이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이 자유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자유주의 요소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탄원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가 없는 곳이 어디냐? 바로 북한이죠. 북한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출판의 자유 있어요? 집회의 자유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있습니까? 지방에서 평양에 가려면은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죠. 우리는 마음대로 서울 가고 오고, 또 이사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이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중요하다. 북한은 이러한 자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그러한 분위기, 그것이 되기 위한 어떤 여건이 되려면은 법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법치. rule of law. 법치 하는데 이 법치란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법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는 나나 내 이웃이나 내 상관이나 대통령이나 일반 서민이나 법 앞에서는 동등하다. 이것이 법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법 위에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치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이 법치를 다 무너뜨린 이율배반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Separation of powers. 삼권 분립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또 정당도 우리는 다수당이죠. 당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도 일당제가 되면 이거는 독재가 되고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중국 공산주의, 중공의 정당이 하나밖에 없죠. 공산당.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롭고 타당한 선거.
타당한 선거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뭐 free and fair elections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 fair라는 것은 좀 공정한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당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유롭고 누구든지 그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자유롭게 비밀이 보장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선거할 수 있는 그리고 공정한 이러한 선거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헌법, 그 다음에 재산권, 재산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죠. 그래서 이 자유란 말이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치 체제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자, 우리 아까 헌법을 보았습니다. 보면은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도 보면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도 평화통일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평화통일 그 사회주의로 평화통일을 하면 안 되겠죠. 연방제 통일 이런 안 되죠. 이건 사회주의로 가는 통일이죠. 그래서 연방제 같은 건 연방제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은 정의당 정의당에서 2018년 1월 18일에 개헌 시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28일이네. 2018년 1월 28일에 정의당에서 만든 건데 여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행 헌법 전문 중에 일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정의당에서 만든 이 안에 그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예.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 예. 평등 자유민주주의, 즉 이 표현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4조에서도 보면은 여기 제4조에서도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여기 보면은 자유민주적에서 자유가 사라졌어요. 여기 보면은 민주적 기본질서 이렇게 바꿔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당 아주 무서운 당이에요, 이게. 이거 보면은. 무서운 당이에요. 그래서 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란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다 하는 것이죠. 이 자유란 한마디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굉장한 내용들이 사실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화국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를 뽑아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공화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체제가 같다는 것이죠. 한미일이 세 나라 가치가 같다는 것은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나라고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나라다. 그 다음에 경제 체제, 이코노믹 시스템인데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시장 경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장이 주도하는 것이죠.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그래서 개인의 그 소유권이 바로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소유권, 재산에 대한 property, 재산에 대한 소유권, 소유에 대한 그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바로 이 개인 소유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되는 경제체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면 가격이 높아질 것이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많으면은 이제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시장이 작동하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가 창조적 정신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제품의 질은 좋으면서 가격은 또 낮출 수 있을까? 왜? 경쟁하기 위해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창조성이 떨어지게 되고 가난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자유가 있는 공간에서 가능하다. 이 경제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자유 민주주의 할 때 자유가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재산은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이죠. 개인이 소유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국가가 소유하고. 저는 생각하기에 국가가 소유한다 하지만은 결국 그것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자들은 사람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누리는 것이지요. 북한 같은 경우 철저한 계급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평등사회가 아니라 철저한 계급사회.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버지가 지위가 좋으면은 거기에서는 자식들도 덩달아서 다 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손들도 후손들도 어렵게 힘들게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주의는 철저한 계급사회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배는 시장을 통해서 국가가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 사고 싶은 사람 사고, 안 사고 싶은 사람 안 사고,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경제는 자유민주주의 경우에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중앙에서 계획해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을 생각해 보면은 다당제, 당이 여러 개로서 서로 비판하고, 그래,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일당제는, 사회주의는 일당제로서 독재,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 여기에는 개인의 권리, 자유, 이것이 억압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전체주의니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그러니까 말, 생각, 언론, 이동, 종교, 집회 등 자유가 보장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두 나라 중에,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나라, 두 나라 중에 어느 곳에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타라 박사님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죠.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우리 개인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와 경제 체제가 같기 때문에 동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의 가치, 동맹의 이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맹이 가능하다. 만일에 이 동맹이 깨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면 이 동맹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까 정의당 만든 그 헌법, 이러한 장난을 치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헌법을 바꾸어서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북한의 위협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한미일 동맹이 중요한데 상대가 누구냐? 바로 적이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라고 하는 적. 그래서 북한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능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군대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5번째, 어떨 때는 4번째 이렇게 되는데 70%가 전진 배치되어 있다. 휴전선 쪽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라든지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그 다음에 사이버전도 능합니다.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의 70%, 전력의 70%가 전진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도입니다. 인텐트인데 이들의 북한의 의도는 고려 연방제입니다. 사실상 연방제는 불가능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연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연방이. 그 다음에 결국은 뭐겠습니까? 북한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죠.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방법은 군사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6.25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겪었습니다. 군사력.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협박하면서 무엇으로? 이러한 핵무기라든지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박을 통해서 고려 연방제를 실현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남한 내에 침투해 있는 간첩이라든지 종북 세력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정부를 뒤엎어버리고 또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어서 이제 고려 연방제를 만들어서 결국 북한식으로 통일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도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도 침략할 의도가 없고 상대 나라를 무너뜨릴 의도가 없다면 안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는 약한 나라이고 미국은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죠. 그런데 캐나다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옆에 있지만 미국은 캐나다를 침략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남한을 침략하고 남한을 전복시키고 남한을 공산화할 의도를 가진 이 북한이라고 하는 적을 앞에 두고서 한미일의 동맹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더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공동 가치에 대해서 가치적 동맹,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같기 때문에 굳건한 동맹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